안녕하세요. 방구석 월트TV의 김월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아프리카TV의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12월 24일 날 매수를 하고 이날이네요. 매수해서 현재 한 46% 정도 수익 구간이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도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제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보고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고 횡보 후에 이평선 수렴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3번 다 터져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차트인 게 첫 번째 금요일 날 160억 그리고 어저께 거의 700억 그리고 오늘 900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들이 터질 때 상승을 하면서 다 터져줬습니다. 이러한 수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금요일을 넘어서는 금요일을 잡아먹는 거래량 어저께 거래량인데 거래 대금이 700억 정도면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한 블럭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한 블럭의 거래 대금을 모두 다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더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과 어저께 거래량을 잡아먹는 거래 대금이 오늘 900억 정도 터져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고점이 84,5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장막판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써주면서 84,800원으로 터져주고 장이 마감하고 거래대금까지 터져주고 분으로 보면 자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리면서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장 시작하고 올리고 여기서 거래대금으로 한 번 더 터트려주면서 횡보하고 횡보라기보다는 지지선이죠. 이렇게 지지선을 가져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또 들어갔죠. 이러한 차트는 앞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일장 운이 좋으면 바로 이렇게 슈팅으로 9만원 돌파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반의 반 정도 한 25% 정도에서 저항을 받다가 장이 끝나든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장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전고점 어저께 뚫어주고 오늘 이렇게 뚫어주는 거 정말 힘이 좋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트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습을 캐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평선 수렴하는 거 보고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저는 이걸 계속 보유 중인데 내일 올라가도 팔고 횡보해도 팔 생각인데 올라가도 일단은 올라가면 무조건 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적인 낙폭 가대 후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삼본전자라는 회사가 낙폭 과대했을 때 매수 후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이 삼본전자라는 종목 보면 이렇게 낙폭하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날 전환사채 12 물량 나와가지고 그 투자 전환사채해줬던 주체가 팔고 나간 모습,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삼본전자라는 회사가 필룩스라는 얘네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룩스는 13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도. 그리고 이렇게 9,000원까지 찍고 세력이 한번 해먹고 나간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삼본전자가 이 필룩스가 상승을 해주는데 이 13일날 상승을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승을 안 했어요. 시가 6%, 고가 10% 찍고 저가 3%. 네, 이러한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이날 매수하고 이날 팔고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날 매수를 했다가 삼본전자 13일, 12일도 있는데 13일까지 해서 현금 매수 1800주 220만원. 예. 이게 합계로 나오는 금액인데 이제 평단가가 1230원이라는 겁니다. 예, 계속 보유 중이었기 때문에 1230원에 매수를 해서 220만원 정도. 예. 이거는 예수금입니다. 이건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21일 날 이제 이건 물량이고 이거는 1720원에 팔고 나왔다는 거네요. 자, 이날 1800주였죠. 1800주 갖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한번 팔고 180만원 정도를 다시 들어가서 이때까지만 해도 220만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약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1364주만 가지고 이게 한 180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1720원에 234만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40% 좀 넘었는데 한 6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왜 매수를 했냐. 필룩스 이게 13일날 상한가까지 가졌어요. 예. 상한가까지 가지고 그래서 이날 제가 삼본전자를 한번 팔고 다시 산 겁니다. 이날 다시 한번 보시면 필룩스 강한 상승의 차트를 보여주지만 삼본전자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팔고 나간 모습이 보여주지만 큰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에선 사면 안되고 완전히 떨어졌다가 물기 쫙 빼고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최저가 1200원까지 왔는데 1200원까지 왔는데 이날은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죠. 최저가 지지하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1230원에 이날까지 합쳐서 1230원 정도 이제 평단가로 가져가다가 이날 장 마감하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떨어진다기보다 행보를 계속 한 거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거를 버텨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필룩스가 이렇게 올라준다는 거. 이렇게 올라주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삼본전자가 이 필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룩스가 상승을 했을 때 만약에 삼본전자가 그 지분을 다 팔고 나오면은 얘는 재무적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분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이쯤의 금액을 가지고 삼본전자가 이 필룩스로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틴 거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거 보고 이게 28% 맞나요? 1720 그 정도 되겠네요. 한 28%, 29% 사이 여기서 한번 팝니다. 예. 그리고 끝.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끝냈습니다. 그래서 삼본전자는 여기서 한 40%좀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아직도 얘네는 물량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많은 주주분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죠. G3BNT.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박스권 행보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계속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2,000, 3,000짜리가 20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임상 3상 실패인가? 이상 실패로 하락.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조정이 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이상한 낙폭가대가 또 나왔죠. 이게 아마 베이사이드인가? 그 투자 회사가 이 최대 주주 지분을 안 넣어서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안 해가지고 뒤로 미뤄져서 이 실패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낙폭가대 나온 걸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몸통을 통과하는 거래대금이 터진, 그리고 이때 또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거래대금이 터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세력 주체 중에 하나가 급하게 팔고 나간 자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납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회사도 꾸준히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 수렴시키면서 차트를 만들어 오다가 낙폭 과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3만원에서 21,000원까지 2만원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또 매수하는 그 타점을 포착을 하자면 여기죠. 예. 여기서 그 포착을 하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거 21,000원 할 때 21,000원 할 때 이는 21,000원 갔을 거 21,000원 21,850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21,000원 할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매도. 예. 이날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양봉이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매수. 그 다음날 또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날 매수.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안 보였죠. 이날 이렇게 큰 낙폭 과대가 만약에 이게 실패라면 이것도 더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근데 루머 같은 걸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뭐 실패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이고 요 정도만 나오고 해서 이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슈팅 매도. 자 보시면 그리고 다른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무슨 루머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자, 이날까지 떨어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날 안 사고 이날 샀습니다. 이날 떨어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었죠.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고 그 다음날 봤는데 또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장 마지막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를 6%에 행보를 하던 구간이 21일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행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2시 넘어서면서 팍 올라가죠. 이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낙폭 과대를 한 종목은 3번전자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딱 봐도 물량 털려고 하는 거 옛날에 H1B 모습과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 이렇게 1년 동안 행보했는데 1년 지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죽어나는 거죠.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 임상 성공했다 하면 얘는 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죠.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매드팩도 같은 경우는 왜 당일날 팔고 나왔냐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이제 조정 주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저점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떨어졌을 때 사서 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팔고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된 쌍용차인데, 쌍용차도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상승을 시키다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낙폭 과대가 나옵니다. 이날도 낙폭 과대인데 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보이죠? 저가에서. 아, 이거는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었네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하한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시켜주는 거. 이거는 못 삽니다, 솔직히. 이건 못 사는데, 그 다음날에 사는 거죠. 그 다음날 장기 시작할 때. 제가 이거 이제 쌍용차 잘 보라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제가 아는 형님께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짧게 이날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낙폭 과대. 근데 이 주식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낙폭 과대 때 이렇게는 못 먹었지만 다시 올라주는 이 시그널을 보면은 포착을 하면은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DPC 제가 이거 요때 한번 사가지고 요때 팔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간 게 이때입니다. 이때. 자,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빠졌죠. 사실 이걸 봤으면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이날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시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천천히 이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할 때 매도하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냥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런 모습 나오면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제가 오만했던 거죠. 요때 들어가서 이렇게 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 이 몇 프로입니까? 네, 한 20% 먹고 나오려고 까불랑거리다가 쓴맛을 보고 나왔죠. 5% 정도 마이너스. 자, 그리고 국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앞으로 이제 낙폭과대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이게 뭐 이슈는 재료는 미국의 마스크인가? 뭐 진단키트인가 뭐 납품하는 걸로 그러한 재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낙폭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낙폭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2,000원 밑에서 다 사가지고 계속 수익 내고 나오는 방법으로 3번 먹었는데 첫 번째 여기죠. 이 61선 터치할 때 이거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0원 돼서 이렇게 2,000원 돼가지고 팔고 나왔습니다. 3일 하루 이틀 3일 이날 팔고 나왔죠. 2,000원 넘었을 때. 그리고 또 오르다가 이게 흘러내리고 이게 또 오르다가 이게 낙폭과대
그러니까 막 심한 낙폭과대는 아닌데 이거는 확실한 낙폭과대였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낙폭과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1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는 61선, 이때는 121선, 이때도 121선까지 터치했을 때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옵니다. 단일, 이거는 단일. 네. 그리고 이제 25%까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낙폭과대. 낙폭과대 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빨간 시그널이 나옵니다. 예, 이때부터 눈여겨보고 그 다음날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상황을 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익 3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낙폭 과대됐을 때 매수 타점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 근데 일단은 이게 좀 위험한 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실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번 해보겠네요.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 좀 위험 감소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시그널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한 시그널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쌍용차도 지금은 정지됐지만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 갑자기 급락 나왔다가 올려주는 이런 확실한 시그널,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성기업, 그렇죠. 이렇게 아까 전 DPC랑 비슷하죠. 급락 때 떨어지고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이거를 만약에 수익을 내려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5,000원 5,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해봄직한 회사입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솔홀딩스라는 회사도 지금 이렇게 수령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한번 슈팅 줬는데 이 회사 만약에 이평선 수렴되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격도가 좁아지면 수렴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한솔홀딩스 좀 눈여겨보시면은 예,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예. 지금 이평선 수렴하고 몸통을 5일선만 통과를 했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아마 이런 거 몇 개 더 보여줄 겁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뜨렸죠. 이거 계속. 근데 여기 보면
여기보다 지금 회사 사정이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들어 올리려고 작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악의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하향 곡선이죠. 이 MPC. 자, 이렇게 낙폭과대가 나왔을 때 낙폭과대 이게 본격적으로 1차 슈팅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 여기서 했죠. 여기서. 자, 낙폭과대로 이 상승한 이 당일보다 주가가 빠지는 날 이때 매수해서 짧게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쭉 떨어지는 종목은 어쨌든 이 상승한 첫 신호 본격적으로 상승한 첫 신호보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쯤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쭉 빠지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매수를 해도 되죠. 그래서 한 4,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 이거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첫 거래일보다 약한 거래대금. 이때, 아니면 이때, 이걸, 1600억이나 터졌네요. 많이 터졌네요. 이거는, 여기도 보면, 효성, 이렇게 상승시킨 다음에, 몸통을 통과하는, 거래량이 1000억이 터지면서 몸통을 통과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조정, 매수할 타점은 여기죠. 그리고 조정. 그럼 여기서 이 정도만 먹고 나와도 되겠죠. 조정, 조정, 조정. 떨어지면은 아직 이 양봉을 넘어서는 이제 가격대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그냥 여기서 저는 샀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리고 이 정도 올렸겠죠. 네, 다시 주가를 여기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 그리고 올라갑니다. 효성 이거 좋은 종목입니다. 장기로 들고 가면은 제가 이 효성은 항상 말을 하는데 장기로 들고 가면은 나중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옛날에 OCI 50만원, 60만원 갈 때처럼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성신량의 우 참 정직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네요. 여기서 1차 상승 후에 낙폭과대 그리고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떨어지다가 빨간색이 두 개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나죠. 그러면 이날 매수 확실한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상승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저는 만약 여기서 샀을 것 같고 봤으면 이거를
이거는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샀을 겁니다.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졌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떨어지면은 이게 500, 한 10, 5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이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얘도 저기 안구건조증 맞죠? 맞나? 자, 이 낙폭과대 생겼죠? 낙폭과대, G3BNT는 똑같아요. 낙폭과대 했는데 이게 20, 낙폭과대 후에 거의 하한가 맞았을 겁니다. 하한가 맞고 다시 올라가 주는 모습. 자, 이게 파란색으로 넣으면 파란색으로 넣으면 만약에 시작했을 때, 장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합권에서 쭉쭉쭉 떨어지면 이런 모습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맞고 시작한 종목입니다. 시가 29%. 근데 하한가 맞고 올라가면서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죠. 어쨌든 뭐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리고 너무 강한 낙폭이 생겼습니다. 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쌍용차랑 비슷한 차트죠. 이럴 때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짧게 매수하고 나오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자신 있으신 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이렇게 저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입니다. 한올바이오 이렇게 시작할 때 저가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먹는 모습. 이거 근데 뭐 정상화되면은 3만원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신풍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여기도 특징을 보이죠. 특징적인 모습. 저라면 이거 안 들어가겠지만 먹을 자리는 보입니다. 여기 낙폭 가대 후에 다시 올라주면서 떨어지는 모습. 낙폭 가대하고 올라주고 낙폭 가대하고 올라주고 가대,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날부터 먹을 자리가 생기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을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이 회사도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급락을 했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빠지냐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7,600원대까지 만약에 이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빨간색이었으면 매수.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건데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 전까지 회귀하는 거죠. BK탑스는 7,600, 7,700원까지 오면은 매수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얘가 한번 이렇게 빠지고 또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한 번 더 빠지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때 매수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짧게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라텍. 요것도 비슷한 패턴이죠. 떨어지면서 털고 나간. 예. 아, 이거는 두 번이나 터졌네요. 이때, 그리고 오늘. 진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여기까지 회귀를 하는 겁니다. 6,000원, 6,900원까지. 그럼 6,900원까지 떨어지면, 예, 상승의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여기까지 떨어지면, 7,000원 매수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근데 떨어질 때, 이제, 빨간색 이 적색 시그널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많이도 풀렸고 적당한 거래량 터져주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그거 보고 매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야 됩니다.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다 잡으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옵니다. 자, 얘도 흐르는 칼날이죠. 자, 만약에 내일 빨간색으로 마감을 하면 이렇게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빨간색으로 마감을 안 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건데, 그런데 오늘 이게 밑에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잘하면 빨간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보고 매수해가지고 욕심 안 부리고 한 5%에서 10% 사이. 얘는 시그널이 나왔죠. 오늘 어저께 시그널이 나왔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 그럼 이걸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하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거의 한 6%, 7% 상승하는 모습. 이때 이제 장 마감할 때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7%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도 이렇게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21선 황금선까지 터치하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이게 8,000원까지 다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날 샀으면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IM 이연희